Principles of Financial Engineering 기말 과제 그룹 J 박보은, 윤승진, 이예준, 정세연, 최유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일종의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한 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고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여기서 블록은 P2P 거래, 즉 개인 사이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뜻합니다. 블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하나의 사슬의 구조를 갖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공공거래 장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멤버에게 공유됩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할 시 이는 데이터의 블록으로 기록됩니다. 거래로 인해 유무형 자산의 이동이 발생할 때 블록에는 거래 당사자, 거래 대상, 거래 시간, 거래 장소 등의 정보를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블록은 이전 또는 이후의 블록에 연결됩니다. 자산의 장소가 변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일종의 사슬이 형성되는데 이는 거래 시간과 순서를 확인한 후 관련 블록들이 서로 안전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록 간의 연결 이전에는 네트워크의 참여자 대부분이 기록된 거래가 유효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래는 비가역적 체인인 블록체인에서 함께 블록화됩니다. 거래 발생 시 추가되는 블록은 전체 블록의 검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거래는 블록체인의 일부로 안전하게 저장되고 블록체인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윈윈 거래입니다. 이 원리를 가능케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분산 원장 기술, 불변 레코드, 스마트 계약입니다. 먼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공통으로 블록체인, 즉 거래 장부에 대한 액세스를 갖게 됩니다. 거래 발생 시 관련 블록이 형성되고 모두가 해당 거래 관련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거래를 인식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체제에서 분산 네트워크로 제어 및 의사결정이 이전되는 탈중앙화 현상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가 서로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레코드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원장에 기재된 이후 거래자 관련 정보를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새로운 거래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이란 미리 정해진 규칙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3자 없이도 비즈니스 계약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예시로는 물류회사가 상품이 항구에 도착할 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스마트 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인한 고급 보안,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한 거래의 효율성 향상, 시간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의 빠른 감사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코인판 뱅크런 리만 사태로 불리는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에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일주일여 만에 99.99%가량 폭락했고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는 급기야 블록체인 시스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게임 내 가상화폐로 실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P2E 게임 시장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과 투명성이 낮아진 기존 금융기관을 대체할 대상으로 고안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유사한 뱅크런의 형태로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보안에 강하다고 여겨진 특징 또한 무결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계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말 자체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의 의미이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즉 진품이라는 것이 증명된 자산을 뜻합니다. 토큰이 대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인 명목화폐나 채권, 비트코인 등과 다르게 각 토큰이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1:1 교환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NFT는 조작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이 부여한 고유 번호를 가진 신분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해당 그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는 단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티스트가 작품을 NFT로 바꾼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작품 파일 자체는 누구나 쉽게 저장할 수 있지만 해당 작품의 원본 증명서를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가 원본이라고 보증한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NFT 그 자체로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NFT를 활용해 작품의 진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고 진품 검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위조가 만연한 디지털상에서 문서 또는 자산을 NFT로 발행하면 쉽게 원본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FT는 블록체인의 분산 저장 방식과 같이 기록된 데이터를 수만 개로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정보는 모두에게 열람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닙니다. NFT의 구성에 관해 설명하자면 NFT는 크게 NFT 미디어 데이터, NFT 메타데이터, NFT 스마트 계약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NFT 미디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의 그림을 NFT로 등록하면 그림 자체가 NFT 미디어 데이터가 됩니다. 두 번째 요소 NFT 메타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관련 정보, 예를 들어 생성자 정보, 스마트 계약 주소, 원본이 저장된 주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스마트 계약은 NFT의 소유권자, 가격, 조건 등의 거래 관련 상세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를 막기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NFT를 발행할 때 실제로 스마트 계약은 특정 시간까지 A가 B에게 얼마를 송금해라 라는 일종의 명령어로서 작용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NFT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NFT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보유한 이더리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코스모스, 솔라나 등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늘어나는 만큼이나 NFT의 활용 분야 역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예술품에 활용되던 것에서 오늘날에는 P2E 게임, 페스티벌 입장권, 대학 졸업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현실 속 많은 물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가는 만큼 NFT 시장이 더욱 고도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FT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역사는 201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산업이 크게 발전을 이루면서 암호화폐가 탈중앙 P2P 금융 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자동화 거래에 바람이 불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토큰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흥행과 거품이 동시에 형성되었는데요. 이 시기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수집품 프로젝트인 크립토펑스를 이용해 NFT가 최초로 등장했고 이후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어 거래하고 키우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반 게임 프로그램인 크립토키티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NFT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 캐릭터를 모으고 교배를 통해 희소성 있는 새끼를 키워서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게임에서 중추적인 존재인 고양이들의 가치 차별화를 위해 당시 신생 토큰 발행 방식인 ERC-721을 적용해 증서 방식의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각 유닛의 가치를 차별화하여 구분하는 NFT 방식이 도입되면서 크립토키티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호응을 얻으며 가치를 올렸습니다. 게임 속 고양이가 단순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 각각의 NFT로 발행되며 차별화된 외모와 고유 넘버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희소성은 가중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고양이 캐릭터가 한화 1억 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며 이 게임과 NFT가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아이템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NFT 기술은 단순히 대체 가능 토큰 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에 적용되면서 그 희소성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NFT는 디지털상에서 소유권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초 사용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미국 달러가 쓰인 NFT 거래량이 6,286만 달러에서 2억 5,085만 달러로 4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판매, 보유 등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도 2배 늘어난 22만 2,179개로 집계되며 큰 폭의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P2E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립토커런시와 같은 대체 가능 토큰과 NFT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크립토펑스의 기반이 된 이더리움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NFT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펑스와 크립토키티가 등장하기 5년 전인 2012년 매니 로젠필드가 작성한 논문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연관된 개념인 컬러드 코인스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명백한 한계 탓에 NFT의 생성에 직접 기여하진 못했지만 그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한계는 무엇이며 다른 암호화폐와 NFT의 차이는 무엇일지 의문이 생기겠죠. 일단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지, 비트코인과 NFT의 장점과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실물로 존재하는 토큰의 개념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교환권입니다. 주로 비교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토큰처럼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한 개인이 소유한 비트코인 한 개가 다른 개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하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주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NFT는 마치 신분증이나 고유번호와 같이 남들이 가진 자산과 대등하게 교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자산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작권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예술작품, 게임, 음악, 온라인 스포츠 분야 등에 적용되어 희소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신저작권 개념 논란이 일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듯 NFT는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 암호화폐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던 탓에 무단 복제가 가능했으며 기존 암호화폐에 적용됐던 복제 방지 기술 또한 결국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 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NFT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의 단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NFT의 차이점 및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제와 위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디지털 세상에서 문서나 자산을 NFT로 발행하면 원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NFT를 적용하면 생성 이력과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를 수십만 개로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함부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참여자 51% 이상이 허락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 덕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NFT 생산의 용이성입니다. 기존에는 한 예술작품을 진품으로 판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는데 NFT 기술이 성공적으로 접목된다면 매우 간단한 컴퓨터 작업만으로도 확고한 진품 증명 토큰을 생산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의 자유로움입니다. NFT는 식별 및 구별 방법이 명확하여 거래에 부담이 거의 없으며 각 개인 간 인터넷 전송을 통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FT의 마지막 장점은 희소성의 확보입니다. NFT 제작 당시 최초의 NFT는 단 하나의 정품 인식 코드라는 분명한 희소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물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장점들은 달리 말하면 기존 암호화폐들의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NFT는 그로 인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NFT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특히나 NFT에 열광하는 것은 바로 NFT가 향유하는 기존의 BTC 코인들과 차별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NFT 코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속성은 바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BTC 코인들이 한 단위당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 대체 가능한 것에 반해 NFT는 각 토큰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집니다. 다시 상술하면 스마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각기 다른 계약들은 각기 다른 NFT 코인에 연결되어 이더리움 블록체인 등에 저장됩니다. 이로써 해당 계약의 원본은 그 특정 토큰을 소유하는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계약이란 다시 말씀드리자면 P2P 거래를 할 때 은행과 같은 제3의 보증기관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디지털 전자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는 기존의 BTC 코인들보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 자유로우며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더욱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대두되는 메타버스 역시 NFT 수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영위합니다. 이들 중 특히 경제활동이라 함은 가상세계 속에서의 화폐를 이용해 특정 자산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판매하고 화폐를 수취하는 등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활동인데, 이는 다시 말해 화폐의 유출입을 통한 자산의 소유 여부의 결정이 경제활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확립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룹니다. NFT 코인이 가지는 고유성의 특징은 NFT를 경제활동의 이러한 본질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한 명의 이용자에게만 전용되는 고유한 토큰으로서의 가치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NFT 토큰을 통한 게임 내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사물 인터넷, IoT는 NFT의 주요 수요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상현실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NFT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것도 해당 토큰에 대한 파생 수요를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일례로 비자는 2021년 8월 23일 약 15만 달러어치의 크립토펑크를 구매하는 등 NFT 시장에 적극 관심을 표하며 해당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역시 그들의 플랫폼에 NFT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대의 NFT 시장인 오픈시에서는 이미 매달 약 25만 명이 NFT를 거래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코인베이스는 조만간 200만 명의 사용자가 대기 중인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는 암호화 지갑과 NFT 지갑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암호화폐와 NFT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행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NFT 시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해당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여 NFT 시장 자체를 확장합니다. NFT는 왜 중요할까요? 이 중요성 또한 NFT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기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FT는 블록체인 내에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조작 불가능하고 영구적이며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일단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져 블록체인에 작성되면 그 계약은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되어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 자산의 소유자는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을 잃어버릴 염려도, 해킹으로 인한 자산의 조작 우려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렇듯 고도로 암호화된 블록체인 위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 NFT는 대규모 금융거래나 예술작품 경매와 같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진위성이 중요한 경우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들 중 예술품 경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껏 예술품 거래에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던 것은 언제나 작품의 진위 여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나 작품 가치가 높은 고가의 미술품 거래에서 그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렇기에 전문가를 초빙해 이를 판단하는 작업에 막대한 금전적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NFT를 도입했을 때 해당 절차들이 획기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장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더불어 NFT 토큰이 개별 작품들의 고유한 속성값을 부여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블록체인의 신뢰성 있게 기록된 각각의 스마트 계약들의 로열티 지급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NFT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NFT 기술은 복잡하고 중요한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입니다. 더 나아가 NFT는 웹 3.0의 인프라 구축에도 필수적입니다. 웹 3.0이란 기존의 웹 2.0의 소유의 개념이 탑재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웹기술입니다. 웹 3.0의 개념은 웹 2.0의 실패, 예를 들어 부패한 데이터 사용, 검열, 사용자 조작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등장된 것입니다.
웹 3.0에 추가된 모든 정보는 암호화될 수 있고 따라서 무한히 보호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웹 3.0이 추구하는 가치는 NFT를 통해 실현 가능한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NFT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성을 통해 개인별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블록체인 위의 기술로서 고도로 암호화되어 조작과 오류로부터 안전하다. 셋째, 대체 불가능성을 통해 자산의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기술은 웹 3.0 개발에 필수 불가결하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NFT, 안전할까요? 아직까지 NFT 거래를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미지와 이름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NFT의 특징은 도용과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닙니다. 일례로 캐릭터 디자인 A 스튜디오의 김모 대표는 저작권 등록을 마친 캐릭터가 익명의 제작자에 의해 무단 도용당해 NFT 거래소에서 팔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단 도용 제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 스튜디오 측은 거래소에 2주 동안 수차례 작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판매에 따른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였습니다. 또한 한 마케팅 업체는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의 작품을 NFT화하여 경매하려 했으나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결국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작품 제작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인 환기재단 측에는 사전 연락과 요청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도용과 위장 문제에 대한 확실한 안정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NFT와 관련된 보안성, 사기, 해킹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인해 75만 달러 상당의 NFT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금 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캐슬의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잠적한 사례가 존재하며 P2E 게임 프로젝트 솔라이프 NFT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NFT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NFT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2021년 범죄 행위와 관련된 주소에서 NFT 마켓으로 보내진 암호화폐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을 넘었으며 4분기에는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8,500만 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에어드롭 방식으로 불리는 사기 방식은 소비자의 지갑에 악성 코드를 심은 NFT를 넣은 후 지갑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코인을 무료 나눔한다고 하며 소비자의 지갑 정보를 얻은 후 이를 해킹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FT 스토어를 정교하게 복사해 로그인 정보를 얻는 방법, 사이트 사칭 등의 사기 방법으로 NFT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FT에 대한 관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보호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에 NFT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법적 안전장치와 관련 규범이 확립되어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NFT 시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FT와 함께하는 우리의 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NFT 시장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자산이 갖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메타버스 산업과 NFT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NFT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고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를 통해 게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축적한 자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엔터계에서도 이미 NFT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수 세븐은 연예인 최초로 NFT를 통해 신곡 모나리자를 발표했고 지난 2월 토큰 에어드랍 7777 NFT를 출시해 완판했습니다. 이는 민팅 직후인 같은 달 14일 기준 클레이튼 부문 일주일 거래량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수 선미와 관련된 NFT 선미야 클럽,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 포토카드를 NFT로 민팅할 수 있게끔 만든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작업물과 굿즈를 NFT화하고 팬들이 직접 관련 NFT를 제작할 수 있게끔 해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가상세계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NFT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업계에서의 상품뿐만 아니라 티켓, 증명서 혹은 실물 자산도 NFT화됨이 예상됩니다. 특히 암표 등이 성행하는 콘서트 티켓에
NFT를 적용한다면 가짜 티켓이나 암표와 관련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루이비통도 가품과 진품의 보증에 관련해 NFT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계에서의 NFT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예술 작품만 취급하던 소더비에서도 트렌드에 대응해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고 NFT 아트를 거래하는 등 예술계에서 NFT에 대한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속에서 디지털 자산인 NFT의 활용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출시될 것입니다. 특히 NFT가 가지는 문제점인 위작, 보안성 등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이버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러한 확장의 시간을 거쳐 시간이 지날수록 NFT를 사고 파는 과정이 간소화, 대중화되고 장기적으로 NFT의 활용성이 높아지며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안성, 위조, 자금 세탁 등의 문제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감독 제도와 법률, 안전장치가 한시빨리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NFT는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체 불가한 소유 증명을 발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단지 디지털 작품을 소유하기 위한 순수한 권리 증명의 목적보다도 실제 현물로 거래하고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항일 것입니다. 가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은 분명 가치 있으나 그 자산의 금전적 가치는 현실적 물질로 변환 가능해야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자산으로서의 NFT의 가치는 현물로 교환 가능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리 잡혀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기술로 민팅된 증명이라 한들 만약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디지털 작품에 대한 증명서일 뿐이라면 NFT에 대한 비판 여론의 말대로 그저 영수증을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NFT로 증명한 소유권이 가리키는 대상이 캡처나 다운로드로 언제든지 복제 가능한 파일이라면 소유권이나 진품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소유권인 NFT가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쉽게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유일무이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 의미는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거품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기 쉽습니다. 화폐와 같은 역할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만 고려한다면 NFT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가능성은 더 크게 존재합니다. 과거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이렇게 대중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의 바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소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은 당연하게도 변화의 여지가 존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확실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새로운 현실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새로운 현실에서 유일하게 복제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증명이라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다양한 계약서 및 증명서나 다름없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것이 증명하는 대상이 언제든지 똑같이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무의미했던 근대 이전과 현대 사회가 다르듯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은 현재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NFT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지 여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버블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메타버스 상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진위가 확실히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인터넷상의 세계로 움직이게 되고 더 확실한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게 활용되는 세계가 도래한다면 NFT는 그 대체 불가능성과 유일무이함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2조 발표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예준입니다. 감사합니다.